네, 안녕하세요. 함께 성장하는 일상 랑랑부동산 플러스입니다. 하반기에나 발표될 거다라고 예정했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엊그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런 지역들은 정말 좀 눈여겨보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이란 게 뭐 있냐면 원래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는 걸로 진행이 됐었죠. 기존에 용적률이 높은 20층대 이상의 아파트들은 30년이 거의 경과된다 하더라도 재건축을 할 만한 용적률이 없기 때문에 즉 사업성이 너무 떨어진다라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특히 뭐 분당 이런 곳에 사는 분들이 그러면 이거 어떡하느냐 라고 했을 때 표심을 좀 얻기 위함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혹은 주거 안정이라고 하는 목적 하에서 언젠가는 생길 수밖에 없는 흐름이었다. 그게 조금 빨리 진행된 거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법안들이 이제 생기게 되었었고 우리 대구에서도 큰 면적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겁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였냐면 20년 이상 됐으면서 그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었어야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100만 제곱미터라는 게 참 애매했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택지지구 개발로 했었을 때 단일 택지지구로 100만 제곱 이상인 곳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대구로 한번 초점을 맞춰보자면 성서라든지 아니면 뭐 칠곡 정도 이런 데가 대표적이었고 뭐 지산 법물이라든지 혹은 사월 이런 동네는 조금 애매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방금 말한 지산 법물 사월 이런 지역까지 다 포함이 되려면 사실 인접 지역을 다 포함해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뭐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이 필요했는데요. 그게 지금은 바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정의가 되었냐면 법률에서 정한 단일 택지가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와 그 외에 인접한 택지 구도심 유휴부지를 합산해서 역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도 특별법에 따라서 용적률을 상승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이 뭐냐면 너희 진행할 거면 한꺼번에 진행을 해서 통합 재건축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용적률 상향을 많이 시켜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를 생각할 때에도 방금 말한 이런 택지들 좀 이따 살펴볼 건데요. 그 주변에 있는 합쳐질 만한 것들까지 잘 생각을 해서 접근하는 게 중요하겠다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적용 가능한 대상들이 지금은 대구로서는 한 10군데 정도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선정되는 곳들은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50%까지 상향을 시키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3종 주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통 300%까지 용적률을 올릴 수 있잖아요. 우리 대구 조례 기준으로는 한 250%까지 올릴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이상 훨씬 더 높게 해주겠다라는 거고 공공기여를 어느 정도 하게 되면 즉 우리가 기부 체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런 부분들은 안전진단이 대부분 면제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요새 뭐 패스트트랙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안전진단이 큰 걸림돌이 되는 상황들은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하려고 하는 곳들은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마련되었다. 이렇게까지도 해석해 볼 수 있겠고요. 이런 택지에 대한 정보는 택지 정보 시스템이라는 곳에 들어오면 됩니다. 주소로서는 지구.go.kr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지도 서비스라는 것을 눌러보게 되면요. 우리가 택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처음 들어와 봤는데 정말 좀 보기 쉽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곳들도 많이 있지만은 준공된 것들 위주로만 살펴보게 되면 가장 먼저 눈길이 가는 곳들이 있죠. 단일 면적으로 했을 때 큰 곳들 먼저 바라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미 면적이 너무 컸던 대구 성서 같은 경우에는 이미 300만 제곱미터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정말 1순위로서 한 3개로 나눠서 진행해도 충분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용산지구는 조금 애매하게 됩니다. 60만 제곱미터였기 때문에 기존 100만이라는 것을 채우진 않았지만 주변에 있는 곳들과 연계를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바로 옆에 또 성서 택지지구가 있기 때문에 여기랑 같이 또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변수는 크긴 하지만은
이 용산도 진행될 수 있는 10군데 중에 한 군데로 포함되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20년 이상 경과된 곳들이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7곡도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 중에서도 7곡 3지구가 좀 눈에 띕니다. 기존에 200만 제곱미터였기 때문에 역시 한 두 군데 정도로 나눠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대구 7곡 지구 역시 단일 면적으로도 180만에 가깝기 때문에 역시 많이 눈길이 가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봤을 때 동서변 지구 현재 한 90만 정도가 되는데요. 주변에 있는 곳들 한 10만 제곱미터와 포함을 시키게 되면 역시 진행할 수 있는 상황들. 자, 그 다음에 뭐 오른쪽으로 이시아폴리스가 있지만 여기는 20년이 채 경과되지가 않았죠. 오늘 주제에서는 포인트가 벗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래쪽으로는 송현, 상인, 월배, 대곡 이런 것들도 포인트로 잡혔습니다. 위에 있는 월성 지역까지요. 그래서 기존의 인프라가 좋은 월성 CGV 라인 쪽에는 사실 대규모로 개발이 진행된 곳은 맞았으나 아직 20년이 채 경과되지도 않았고요. 지금은 택지지구로도 잡히진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뭐 어떤 투자를 했을 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추계 이동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참 중요해질 건데 결국 구축 아파트만 남는 곳들은 사람들 관심이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 5년 뒤, 10년 뒤를 생각해 보면 기존의 것들은 엄청난 구축이 되고 그리고 기존의 구축들이 오히려 새거가 될 수 있는 기반들이 마련됨으로써 지금 당장으로는 이런 월배 지역 혹은 상인 택지지구의 개발이 조금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대장이라고 하는 상인 센트럴까지 들어오고 있으니 이런 것들이 통합 재건축이 되게 되면 그래도 뭔가 좀 기대심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왔을 때 이제 지상과 건물 지역이 보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참 이슈 논쟁이었죠. 단일 면적으로는 뭐 70제곱미터 혹은 75제곱미터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합쳐서 진행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었는데 그래도 이번에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 지상 건물을 또 묶어서 우리가 봐줄 수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앞서 봤던 곳들은 사실 20층 이상인 곳들이 참 많았는데 이런 곳들은 그래도 한 15층 규모도 많이 있기 때문에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용적률도 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여유분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 수성구라는 측면에서 가장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이거와 비슷한 관점이 결국에는 이 CG지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86만, 87만 정도였었기 때문에 방금과 같은 맥락이었었고요. 역시 개발이 진행될 수 있다면 우리가 앞으로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곳들이 방금 이런 지역들이었고 혹여나 이제 이런 안심지구 같은 경우도 괜찮죠. 특히 뭐 신기모란에 대한 기대 심리가 상당히 높은 곳들입니다. 그래서 뒤쪽으로는 안심 뉴타운이 개발되었고 사실상 이 신기역 주변으로 기존의 생활권이 많이 있는 상황이라서 안심지역도 충분히 개발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주변과 연계를 해서. 그래서 여기에 포인트는 오래된 아파트들도 있겠지만은 결국 또 신공항이 나갔을 때 고도 제한을 풀게 되면 그때는 정말 확실한 개발 심리가 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뭐 다 나가고 나서 그런 것들을 예상하지 못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우리가 들어가는 게 맞을까,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있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라 지역은 조금만 더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역시 좋은 포인트의 지역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대구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이러한 택지지구 개발들을 봤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어디가 좋은 입지냐는 거겠죠. 그래서 단순히 호재만 보고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개발이 되고 나서도 좋은 지역일까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입지라는 포인트인데 우리 대구는 포인트가 참 쉽죠. 그래도 2호선 라인인 곳들을 우선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려서 일단은 이런 성서 지역이라거나 아니면 수성구까지 갔을 때는 CG 4월 지역을 좀 첫 번째로 봐야 될 거고요. 역시 수성구라면 또 다 좋은 곳들이기 때문에 지산본물 역시 참 중요한 곳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을 가장 첫 번째로 보시면서 내 자금에 맞춰서 뭐 상인 지역이라든지 칠곡 지역들 정도까지 확대해 보시면
기준을 잘 형성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대한 얘기들은 어쨌든 앞으로도 구체적으로 나올 것인 만큼 또 거기에 맞춰서 제가 잘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나 호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 기준을 잘 잡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내 집 마련이나 갈아타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준의 측면에서 잘 한번 나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저희 랑부풀의 교육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내일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